자, 이어서 일발장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발장전의 두 귀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오라클 쇼크에도 그렇게 떨지 않았던 것이 오늘 브로드컴이 있기 때문인데 역시 브로드컴 우리의 기대대로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EPS, 내년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 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던 시간의 주가가 지금 급락으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프리마켓 쪽만 놓고 보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영민 매니저, 이 브로드컴은 좋았는데 네, 시간의 주가가 안 좋네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아침에 확인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2%, 3%까지도 시간에서 이제 상승이 좀 들어왔었는데 지금 컨콜 하는 과정에서 나온 몇몇 가지 이제 얘기들 네. 때문에 이익률이 좀 떨어진다. 요게 이제 조금 이제 타격이 좀 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전체 이익과 매출 규모는 꾸준하게 지금 늘어난다라는 게 이제 브로드컴의 이제 변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요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미국장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오라클 어쨌든 10% 어제 우리 시간에 또 시간에서 딱 빠진 만큼 그만큼 이제 빠졌잖아요. 오라클이 빠지고 이제 브로드컴도 이제 주가가 실적 발표하고 하락하고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도 같이 하락했잖아요. AI 진영의 종목들 쪽에 다시 한번 이제 거품론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분위기고 그러면서 비자가 오늘 급등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이키 이러면서 가오가 이제 날아갔죠. 네. 아무래도 이제 성장 섹터 종목들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가치주 쪽으로 조금 옮겨가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브로드컴도 EPS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조정 EP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널리스트를 예상했던 평균치보다 훨씬 좀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좀 됐기 때문에 수익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제 실적이 좀 나왔고 다만 이제 다음 분기 이제 가이던스를 얘기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률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거 다만 이제 회사에서는 이익률이 조금 줄어들지만 전체 캐파와 이익이 계속 좀 늘어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이제 시간의 시장에서 조금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또 본장 가서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오라클도 오늘 장중에 15%가 넘게 급락하다가 주요 증권사들이 목표가는 다 하향했지만 여전히 이제 강력하게 이제 매수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라클도 그렇고 특히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구글 TPU 이슈까지 좀 겹치면서 최근에 또 100억 달러 이상 좀 주문이 들어왔다 TPU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컨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일 본장이 좀 되면 또 브로드컴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방어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요. 저는 요즘에 이 AI 관련한 대장주를 삼성전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삼성전기를 바라봤는데 준호 매니저 1%대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유리기판을 넘어서서 맞습니다. 또 하나 이 AI 산업 시대의 총화로 자율주행도 결국 또 AI니까 좀 뜨고 있는데 삼성전기를 일단 한번 믿어볼까요, 오늘? 네, 사실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으로 상승했다기보다 거의 피지컬 AI의 가장 선도 맞아요. 기업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 데이터 센터 확충과 MLC 수요 증가, 그리고 FCBGA 기판 수요 증가로 인해서 삼성전기가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된 AI 기업들이 일제히 쉬어가는 흐름이에도 우리 국내 대표적인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국내 AI 수혜 기업들은 또 안정적인 반등이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 선물이 장중에 1.2% 이상 조정이 나와준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오라클의 어떤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서 조정이 나와줬던 부분까지도 국내 증시에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장에서 다우지수는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낙폭을 다 축소하면서 거의 마감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라클의 어떤 여파를 다시 한번 또 받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어제 보고 맞았다, 있습니다. 우리는 맞습니다. 매를, 어제 하이닉스가. 먼저 매를 맞았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삼성전기 같은 특히 피지컬 AI 가장 이제 선도 기업도 지금 프리에서 한 1%대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국내 기업들과 그리고 또 이제 미국 현지에 있는 특히 오라클 또 그리고 최근에 팔란티아 같은 기업들은 지금 퍼 자체가 워낙에 높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어떤 타격은 제한적이고 실제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AI 섹터 안에서도 상승폭이 제한적인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국내 기업들과 국내 시장의 피해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뉴욕 증시 여파로 인해서 또 하락 출발을 살짝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기회다.
오늘 전략 후강 장세가 훨씬 더 예상되는 시장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브로드컴에 분명히 시간의 주가의 쇼크는 있지만 삼성전자도 강보합세고요. 괜찮습니다. 이런 와중에 영민 매니저와 함께 이제 프리마켓에서 하림지주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천일고속이 고속 라인들 갈 때는 일단은 한 땀을 안 했는데 네. 하림지주 롯데칠성 가니까 이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요, 영민 매니저. 자산주라고 해야 될까요? 트렌드를 약간 만들 것 같은 모습을 보이죠. 지금 하림지주도 그렇습니다. 양재동 땅 때문인데 네. 그거 가지고 25%를 보냅니까 지금? 이게 약간 시장에 이제 조금 테마가 형성이 좀 된 된 것 게 같죠. 지금 전체 시장 보면 약간 주도 업종이 없잖아요. 뭐 반도체가 계속 이제 시장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2차 전지나 뭐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계속 좀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수는 상단이 딱 가로막혀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다 보니까 뭔가 또 시장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만한 강력한 좀 테마가 필요한데 요즘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천일고속과 동양고속이 엄청난 화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세계 그룹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고터. 고속터미널 이제 부지를 재개발해가지고 60층 넘는 이제 빌딩으로 만들고 엄청난 이제 뭐 대변형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쨌든 계획대로 된다면.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물론 신세계 그룹이 최대 주주지만 천일고속과 천일고속이, 예. 동양고속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 때문에 이미 뭐 천일고속은 주가가 뭐 한 36,000원 하던 게 50만 원까지 10배 갔습니다. 그냥. 10배도 넘게 올라가는 네. 거죠. 그다음에 이제 깔끔하게. 동양고속도 이제 뒤따라서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폭등이 나왔어요. 동양고속도 지금 6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양고속과 천일고속처럼 야, 우리도 서울에 지금 몇만 평 부지로 땅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시장에서 좀 강하게 이슈가 됐던 게 왜 양재동에 이제 부지가 3만 평이 넘게 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쪽도 지금 재개발된다는 얘기가 뭐 백화점도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상업지역이니까. 그러면서 네. 이제 하림그룹이 요 지역에 이제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어저께 상한가까지 급등하면서 안착을 했고 오늘 또 24%가 넘게 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 테마는 뭐 근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죠. 서울 재개발 지금 현재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께서는 사실상 이제 개발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이제 편이고 또 내년 지방선거 뭐 미리 전망을 하긴 좀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 지지율 1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세운상가 또 재개발하는 거 관련해서도 뭐 나오니까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거기 이제 재개발하는 거, 고속터미널 재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들부터 해가지고 땅 가지고 있는 이제 그룹들, 또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주목을 좀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철저하게 요 테마성 이슈로 이제 접근을 좀 하시고요. 하림주주는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또 왜냐면 이제 동양고속과 천일고속이 워낙 좀 시세가 좀 강했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또 상한가 또 들어가면 다음 주까지도 이제 가죠. 시세가 좀 왜냐면 그 이어질 팀이 수 또 있는 올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어질 수 네.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동양고속과 천일고속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계속 거래 정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 그 중에서는 이제 하림지주가 가장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또 하림지주는 뭐 상법 개정안 뭐 이런 것들도 이슈가 좀 될 수 있고 네. 본업 자체가 하림지주가 워낙 좀 탄탄하잖아요. 그런 이제 자산주로 이제 가치도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림지주도 동양고속이나 천일고속 사례처럼 조금 더 오버슈팅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한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그 정도를 이제 보시고 대응을 좀 해보셔야 된다. 다만 이런 종목들은 네. 철저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트레이딩을 좀 잘 하시는 분들만 좀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천일고속 또 이 고속 라인들 갈 때 실은 이제 안 다뤘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한 달 반에 10배가 올랐기 때문이긴 한데 이제 어제 보니까 롯데칠성 하림지주 그리고 여러분 서부 T&D라는 종목도 어제 갔고 오늘도 지금 서부 T&D 또 가거든요. 이게 일종의 땅 가진 자산주 어필을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이 하림지주와 또 갔습니다. 지금 보면 프리마켓에서 서부 T&D도 또 가고 있죠. 어제도 좋았는데 지금도 또 한 8%대. 여기도 토지자산 재평가입니다. 조금 있다가 프리에서 한 번 더 서부 T&D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주까지도 함께 봤고요. 이어서 준호 매니저 일발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로드컴도 있고 네. 또 이런 테마도 있고 그러나 다우하고 러셀은 최고가를 찍었고 맞습니다.
일발 가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이제 AI 섹터 중심의 어떤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AI 섹터 안에서 약간의 좀 회의론이 좀 불거지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수급이 좀 조정이 나와주면서 다우와 그리고 오히려 중소형 지수인 러셀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점이 오히려 우리도 중소형 기업들 또 그동안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중소형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시리즈로 어제 제가 이제 YJ 링크에 이어서 네. 오늘은 슈어소프트 테크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특히 이제 모셔널 관련해서 이젠 자회사, 특히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지금 슈어소프트 테크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좀 2대 주주로 있는 네.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션 크리티컬 이제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금 현대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SDV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또 이제 로보틱스, 그리고 자율주행 그 다양한 어떤 사업들이 결국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프로그램 오류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대형 어떤 이제 사고죠. 대형 사고, 네.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를 먼저 이제 초기에 또 이제 검증을 해서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어떤 치명적인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미리미리 검증하는 솔루션이 슈어소프트테크인데 이걸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실적으로 이제 슈어소프트테크가 가장 이제 실질적인 수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지분 투자에서 현재 지금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결국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확실하게 발돋움할 때까지는 결국 슈어소프트테크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경제 단독 보도인데 네. 여기서 지금 이제 모셔널이 결국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북미 지역의 로보택시 사업에 진출을 한대요. 그동안은 구글의 웨이모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지금 이제 로보택시만이 지금 유일하게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바로 다음 달 1월 달에 CES 행사에서 현대자동차의 로봇 택시를 공개하고 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내년 상반기 안에 거기 북미 지역에서 이제 로봇 택시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그 네. 모셔널이 현대차 건데 맞습니다. 현대차 결세예요. 능력이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오닉 5에 이제 네. 뭐 웨이모 방식으로 레이더와 라이다와 이런 것들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예. 로보택시를 운영할지 아니면 최근에 테슬라가 라이다를 떼고 테슬라 방식으로 지금 확실하게 전환하고 있는데 온리 비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눈만 최근에 가잖아요. 좀 지연되면서 지금 포티투다 이제 대표이사가 사임되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예. 자율주행을 그 대표하던 담당자가 좀 사임하기도 했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방식은 웨이모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 FS를 빠르게 대입해서 사고라도 나면은 기업의 그러니까.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한국 특히 강남에서 충분히 검증을 했던 웨이모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라이다와 레이다와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진행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레벨 2 정도 수준의 로보택시를 지금 북미 지역에서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단독 보도가 나온 매일경제 상태이다 단독 보니까 보도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본격적으로 이제 현대차도 이 로보택시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 모셔널이 최근 들어서 투트랙으로 이전에 웨이모 방식과 그리고 FSD 테슬라와도 같은 또 이제 엔드-투-엔드 기술 개발을 지금 같이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기술 개발은 이제 막 시작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웨이모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이제 또 STO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STO라고 결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OTA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SDV 대전환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연구개발본부장으로 독일 출신 전문가를 지금 6번째 외국인 사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포르쉐의 플랫폼과 차량 개발을 총괄했던 독일 출신의 기술 전문가를 이번에 사장으로 영입했다라는 점은 결국 현대차가 SDV 전환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점이고 전동화와 그리고 SD 전환 플랫폼 통합 전략에 있어서 결국 지금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핵심 인사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충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엔비디아와 손잡고 지금 모빌리티 혁신 관련해서 지금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구축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현대차의 어떤 자율주행과 그리고 로보틱스 사업에 엔비디아와 협력 속도가 더욱더 좀 빨라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슈어소프트테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 고위험, 고신뢰 관련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현대차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대전환하는 데 있어서 슈어소프트테크의 역할이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의 어떤 프로그램 오류에도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초기에 그렇죠.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자율주행과 우주항공, 드론, 첨단 산업에 다 접목이 되고 당연히 원전에도 이제 접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어소프테크가 뉴스케일 파워에도 지금 이제 SMR 소프트웨어를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을 또 뉴스케일 파워에도 좀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슈어소프테크가 SMR과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현대향 관련된 지금 이제 자율주행 기업들이 좀 돌아가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슈어소프테크가 시작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내년이 본격적으로 현대차의 로보틱스 사업과 그리고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에 있어서 슈어소프테크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에 오늘 탑픽점을 선정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의 현재 아마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현대차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가장 좀 앞서가고 있고요. 방금 전에 얘기하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모셔널이라는 미국 자회사인데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맞습니다. 내년부터 북미 지역에서 북미 지역 로보택시를 프로그램. 상용한다. 네. 가격 전략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원래는 지금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현대오토에버가 대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상장사인 이제 포티투닷인데 지금 최근에 테슬라의 FSD가 이제 한국에 상륙을 하면서 그 포티투닷 사장이 지금 사임이 됐어요. 그래서 FSD를 원래 현대차에서 총괄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 현대차의 어떤 자율주행 사업을 이제 모셔널이 지금 이제 선도하고 있고 그 모셔널 관련해서 SDV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슈어소프테크 역할도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일단 전일 종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풀이에서 한 2.7%, 2.5%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를 좀 설정해 보면은 7,100원 미만에서 일단 매수가를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8,45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우리의 슈어 소프트테크로 향했습니다. 자, 지금요 프리마켓 쪽은 아니지만은 바이오 쪽 라인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장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이 일동제약을 위시한 일종의 좀 판이 바뀌는 건가요? 비만 치료제 새로운 친구들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도 일라일리도 완전히 이제 경구용으로 돌아선 것 같고요, 여러분. 국내도 지금 일동제약, 올릭스, 삼천당제약 이렇게 되니까 D&D 파마텍이 약간 주춤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 비만약도 유행 따라 좀 가면 네. 투자도 따라가야 되겠죠? 일동제약은 뭐 워낙 또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주요 이제 경구용이나 1개월 제형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 중에 최근까지 이제 시총 1조가 안 됐던 유일한 기업이 이제 일동제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서 일동제약이 그야말로 이제 폭등 랠리를 펼치면서 시총이 이제 1조 2천억 아마 좀 넘어갔을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어저께도 이제 장중에 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을 했었고 스트럭처 테라퓨틱스의 임상 이상 데이터가 이제 공개되고 나서 오히려 일동제약이 굉장히 조금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일동제약은 화이자가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거의 3조 가까이 이제 라이센스 인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저분자 화합물 GLP-1을 도입을 했다라는 이제 소식. 그게 아직 임상 1상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일동제약은 임상 1상 데이터 다 공개를 하고 이상 진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에 화이자가 3조 가까이 배팅을 했다라고 하니까 일동제약은 데이터도 굉장히 좀 좋았는데 그러면 얘도 누군가가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 일시에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박스권을 굉장히 좀 강하게 뚫었고 어제 4만 원대를 좀 여유 있게 안착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뭐 일동제약은 당분간 이제 조금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타날 것 같고 그다음에 간밤에 또 일라이릴리 이슈가 이제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그 얘기 조금 설명 좀 드리면 지금 요 기사 나온 것처럼 일라이릴리가 3중 작용이 이제 비만 치료제에서 체중 28.7%가 감량 효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릴리 주가도 이제 반등을 좀 했거든요. 3중 기전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우리가 이제 GLP-1 이미 일라이릴리는 GLP-1과 사실상 이제 그 GIP 2중 기전의 마운자로라는 걸 이미 출시를 해놨는데 여기에 이제 글루카곤까지 합쳐서 3중 기전의 이제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해서 이거는 일주일 단위로 주사 제형으로 만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좀 좋았어요. 68주 차 임상해가지고 12g, 뭐 9g, 9mg, 12mg 투약을 해서 최대 28%가 체중 감량 효과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인클래스 그러니까 계열 내에서 가장 좋은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분명히 비만 치료제인데 임상 실험을 했더니 68주 차에 골관절염 통증이 무려 75%나 완화됐다. 네. 이런 이제 놀라운 결과가 이제 나온 건데 사실은 요 결과는
좀 의학적인 상식을 조금만 가지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다. 일단 임상의 표본 자체가 정상 체중, 그러니까 BMI 기준으로 정상 체중을 벗어난 환자들, 그리고 과체중인 환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과체중인 환자들 중에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모았거든요.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임상 실험한 네. 삼상이 이제 트라이언프 4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트라이언프 4에 대한 임상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된 건데, 제가 골관절염이 이제 통증 완화된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골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체중이 좀 과체중인 분들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특히 무릎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 이제 부하가 걸리는 건 15배가 부하가 걸려요. 네. 그러면 체중을 1kg 빼면 반대 효과가 나오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삼상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28.7%나 나왔으니까 그만큼 체중이 많이 빠지니까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통증이 완화되는 건 너무 당연한 네. 수치다. 그래서 비만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이제 비만 치료제가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비만 치료제는 뭐 2중 기전, 3중 기전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적응증의 확장 이전은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최근에 위고비가 그 치매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삼상에 실패하긴 했지만 삼상 후기 임상 계속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뇌신경계 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 쪽에서도 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계속해서 이제 적응증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경구 제형이라든지 네. 1개월 제형, 이런 장구약물 제형의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뭐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예. 안에서는 비만 치료제 종목들 네. 여러분들이 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질문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냐는 거죠. 왜냐하면 D&D도의 삼천당으로가 올릭스루가 또 뭐 기존의 전통의 장기지속은 네. 여기 또 펩트론도 있고 이제 여기에서 좀 헤매는 거거든요. 근데 일동이 또 치고 가니까 여긴가 마음이 흔들리고 계속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영민 매니저는 이슈는 탑픽은요. 이슈는 일라이 릴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 관련 수혜주를 봐야죠. 오늘. 어제 말씀드렸던 네. 올릭스 당연히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고, 그리고 릴리 쪽으로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이 이제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선별하시면 되겠다. 뭐 일단 어제 올릭스를 소개해드렸으니까 네. 올릭스를 이제 가장 먼저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11도 지금 이제 오포글리프론이 저분자 화합물로 지금 이제 경구용 그렇죠. 치료제 임상 3상이 네. 마무리됐고 지금 이제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저분자 고분자에서 펩타이드 기반에서 결국 저분자로 그렇죠. 갈 수밖에 없는 게 장점이 너무나 많아요. 뭐 실제로 흡수율 저분자다 보니까 흡수율도 굉장히 빠르고 반감기도 좀 길고요. 네. 또 대량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펩타이드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유통 마진이라든지 제조 단가를 낮출 수가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어서 결국 이제 화이자가 펩타이드는 이제 D&D 파마텍과 같이 협력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중국 기업을 기술 이전하면서 펩타이드 기반과 저분자 관련해서 결국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지금 이제 투트랙으로 하는데, 결국 화이자가 후발주자잖아요. 그래서 일리알릴리와 노보디스크 결국 이제 복용의 편의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 1개월 제한 변경, 그 다음 차례가 경구용인데 오히려 반감기가 긴 실질적인 저분자 경구용 치료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유일하게 펩타이드 대비해서 유일한 단점은 지금 효능이 조금 떨어진다. 네. 그래서 효능적인 부분만, 기술적인 장면만 넘어선다고 했을 때는 저분자 시장이 빠르게 선점할 수 있고, 그 다음 차례가 이제 패치형, 네. 그리고 그 까지도 다음 차례가 간다. 이제 건기식까지 좀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대웅제약이라는 기업이 네. 저분자와 그리고 또 이제 패치형 마이크로 니들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도 했고, 네. 1개월 제형 변경 관련된 기술 개발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 대웅제약이 안정적인 싱크라는 병상 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안정적인 그거였는데. 캐시카우가 나와주고 네. 있고, 거기다가 1개월 제형 그 변경 관련해서 기술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아까 저분자 관련된 경구용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니들 관련해서 실질적인 지금 이제 기술 개발과 그리고 가장 유의미한 성과가 나온 상태다 보니까 흡수율 측면에서 지금 이제 주사제가 100%면 지금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는 80%까지 흡수율을 끌어올린 상태라서 오히려 대웅제약 같은 기업도 우리가 결국 이제 복용의 편의성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식욕을 억제하는, 내가 음식 진짜 먹기 싫어하게 된 이 GLP-1을 가지고 만든 GLP-1 유사체도 방금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계속 이걸 비벼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정말 이제 경구용도 먹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런 식까지도 좀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만의 트렌드는 지속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지금 의문이랑 막 질문이랑 가장 뜨거운 게요. 게시판에 영민 매니저 여기를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알테오젠이 5.7%, 5.6%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재료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 이전 뭐 여기서 미리 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알테오젠의 급락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도 좀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알테오젠 상황 좀 볼까요? 알테오젠은 이제 주가가 10월 초 수준으로 다시 이제 네, 회귀가 좀 와버렸네요. 된 거예요. 오늘 이제 또 간밤에 나온 보도를 보면 이제 할로자임이 머크를 대상으로 이제 특허 공격을 했잖아요. 이제는 또 알테오젠을 대상으로도 특허 공격을 한다는 거. 근데 이제 특허의 그게 내용들을 뭡니까? 이제 쭉 네. 훑어보면 사실은 미국 내에서 이제 할로자임이 또 알테오젠의 이제 특허에 대한 부분들 특허 심판을 이제 개시를 하겠다는 얘기 나오면서 어쨌든 이런 반복적인 노이즈가 좀 피곤하긴 하거든요.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뭔가를 이제 항변해야 되기 때문에 좀 피곤한 그런 상황인데 주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를 이제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42만 원까지 이제 하락을 좀 했으니까 이 특허와 관련된 논란은 이미 할로자임이 머크사를 대상으로 미국 내 이제 특허 심판을 개시를 했고 이미 미국 이제 특허 법원에서 예비적인 심판으로 머크의 손을 이미 들어줬단 말이에요. 이 포괄적인 특허에 대한 부분들 오히려 할로자임이 이제 지금 제기하고 있는 특허의 핵심은 모든 특허에 그냥 그물망처럼 특허를 다 쳐놓고 하나라도 건들면 그냥 이건 특허 침해다. 이런 식의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로자임은 이미 2022년 이후에 어떤 빅파마하고도 SC 제형 변경의 계약을 단 한 건도 체결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업의 생존을 걸고 그냥 할로자임은 여기저기 이제 트집 잡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특허와 관련된 논란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알테오젠은 주요 경쟁진의 특허 전문가들 다 이제 포진을 좀 시켜놓은 상태여서 뭐 저는 오늘 또 알테오젠이 또 입장 표명을 하겠습니다만 네. 뭐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대처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주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피곤합니다. 네. 가뜩이나 지금 최근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러면서 알테오젠 후속주 찾기가 지금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알테한테는 안 들어가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40만 원 초반까지는 하락이 좀 불가피해 보이고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40만 원 초반 구간에 산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 한 60만 원, 70만 원 내년 상반기 정도쯤에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조금 긴 호흡으로 주가에 이제 반등을 좀 공략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도 가격이라면 충분히 올해 하반기 내내 가격 지지가 됐던 이제 42만 원 선까지 이제 빠진 거거든요. 요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제 지지력이 발휘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프리에서 42만 7천 원인데요. 이 42만 7천 원이 정확히 200일선이네요. 200일선이었는데 그동안에 200일선을 깬 적도 없고 깨면 항상 좀 올라왔던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알테오젠, 할로자임이 뭐 미국에서 소송한다. 또 알테오젠을 직접 공략한다. 소송을 건다.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 아마 오늘 중으로 알테오젠 측의 입장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고 원전 신재생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준호 네. 매니저. 간밤에 특이한 점이 원전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도 급등. 네. 그다음에 퍼솔라도 같이 태양광도 급등. 우리는요. 그제 풍력 얘기 나왔을 때는 못 가더니 네. 어제 풍력이 또 국민성장 펀드로 또 가고 맞습니다. 있고 오늘요. 원전 신재생의 듀엣 상승, 동반 상승 한번 우리 K 시장에서도 가능할까요? 결국 이제 태양광이 트럼프가 그렇게 신재생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이제 투자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아까 말 퍼스솔라 같은 경우가 지금 3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5번째로 미국 공장에 지금 이제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계속 가네요. 보도가 나오면서 퍼스솔라는, 네. 퍼스솔라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뉴스케일 파워 또 오클로 같은 이제 대형 이제 SMR 또 기업들도 결국에는 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투자 확대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 결국에 좀 태양광 쪽이 결국 앞으로 좀 상승 흐름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게 최근 우주와 좀 맞물렸어요. 우주요? 네, 왜냐면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서는 이제 태양광이 24시간 내내 이제 발전할 수 없다라는 게 단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로 가면은 태양광으로 24시간 내에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극조온이다 보니까 냉각의 제약이 없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태양광이 미래에는 결국 이제 우리 주요 또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지금 빅테크 수장들이 앞다퉈서 지금 우주로 가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하고 실제로 좀 태양광이 주 에너지원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트럼프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지금 핵심원. 그리고 SMR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리 지금 이제 신재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3년에서 5년인데 실제로 네.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그리고 또 오클로 또 우리 SMR 기업들 중에서 첫 삽을 뜬 기업들이 아직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태양광 쪽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SMR과 그리고 또 이제 대형 원전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 이제 뉴스케일 파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클로도 투트랙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퍼스솔라를 비롯한 태양광 기업들이 오히려 좀 이제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이미 트럼프 쇼크로 인해서 실질적인 악재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서 미국 내에서도 공장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이제 SMR 기업들은 약간의 AI 거품론이 좀 불거질 때마다 같이 좀 영향을 받는 경향도 있고 최근에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뉴스케일 파워를 시작으로 이제 어떤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이제 SMR 관련된 사업이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SMR 쪽에 과감하게 이제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저는 지금은 태양광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픽도 좀 볼까요? 왜냐면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투경에 걸려 있어가지고 풀이는 안 되지만은 내년에 SMR 공장 짓는다는 재료가 하나 나와 있고 맞습니다. CS 윈드는 풍력인데 트럼프가 일단 연방법원 철퇴 맞은 데다가 국민성장펀드의 뭐 1호 투자자도 하나가 있고요. 하나솔루션은 또 우리의 태양광의 대장주고요. 뭐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3대 대장주니까. 근데 사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지금 이제 뉴스케일 파워보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 보고 있는 게 뭐 실적도 좀 받쳐줄 뿐더러 가스터빈이라는 이제 새로운 대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터빈이 저는 이번 달 안에 결국 XAI가 지금 1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이 끝마치는데 그 자금 조달이 끝마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XAI에서 AI 투자가 시작되는데 지난번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공급 2기가 XAI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AI 기업인 XAI 공급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추가로 4기에서 6기 정도를 지금 추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올해 안에 지금 XAI의 대규모 가스터빈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가장 좀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 될 수 있고 해상 풍력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실제로도 원전 또 그리고 대형 원전 관련해서 또 웨스팅하우스와 그리고 한수원과도 협력에 있어서도 가장 이제 핵심격으로 부각될 수 있어서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가 충분한 좀 조정이 나와줬더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탑픽을 꼽는다면 국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탑픽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솔루션, CS 윈드, 원전, 그다음에 풍력, 태양광이 각각 3대 장입니다. 이제 미국발 훈풍이 오늘 세 라인 중에서 어디로 갈지도 확인하시고요.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ST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ST팜이 남몰래 쭉쭉쭉 구역구역 지금 올라와서 좀 꽤나 잘 가고 있습니다. ST팜 향후 전략까지도 함께 볼까요?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소리 소문 구역구역 없어요. 올라왔는데 10만 원에서 지금 13만 원까지 지금 좋았어요. 올라왔어요. 근데 최근에 ST팜은 호재 나온 거에 비하면 저는 오히려 좀 덜 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CDMO 특별법이 통과됐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 어제 호재성 이슈가 또 있었어요. 미국에서 국방수권법이 상원에 이어서 이제 하원에까지 통과가 됐거든요. 그 국방수권법 안에 우리가 이제 기다렸던 생물보안법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생물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면 이미 상당 기간 이제 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중국의 이제 CMO, CDMO 기업들과 이제 거래 단절 대신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 논리.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T팜이 최대 수혜주로 이제 부각된다. 특히나 ST팜은 최근에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 노바티스가 개발한 이제 그 렉비오라고 하는 이 고지혈증 치료제가 중국의 이제 공보험에까지 등재가 됐어요. 그러면 렉비오의 API, 그러니까 원료 의약품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 ST팜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고지혈증 환자들이 지금 수백만 명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매출이 큰 폭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렉비오의 주요 이제 원료를 이제 공급하는 ST팜은 상당히 탄탄한 이제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거예요. 이런 호재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저는 좀 더 못 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한 15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기술적인 흐름도 보면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 ST팜이 주가가 가장 세게 올라갔었던 때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이때 LNP 이제 나노 지질 입자 요즘에 이제 RNA 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mRNA 관련해서 이 LNP 나노 지질 입자 기술을 이제 확보를 하면서 그 당시에 15만 원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테마성 이슈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본업에 대한 이슈, CMO, CDMO 쪽에서 실적도 정말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국내외의 정책적 모멘텀, 생물보안법과 CDMO 특별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어저께 150조 국민성장펀드의 또 미래에셋 또 박현주 회장과 서정진 또 투톱이죠. 서정진 회장 네. 또 그러면 또 아무래도 우리가 야 이거 바이오 또 좀 많이 관심을 좀 갖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ST팜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밤에 미국의 국방 수권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안에 생물보안법이 생물보안법.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이 CMO, CDMO 기다렸던 분들 드디어 생물보안법이 완전히 통과가 될 것이다.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준호 매니저의 리뷰는 로봇에서 저희가 그때 유진 로봇이 빨리 네. 그 청소기 맞습니다. 그 이미지를 버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준호 매니저가 지금 유진 로봇만 못 갔다. 맞아요. 그리고 갔어요. 산업용 로봇 네. 중에서 네. 유일하게 못 간 기업이 유진 유진 로봇인데 로봇. 정치 테마주의 이미지 그리고 이제 청소 로봇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 사실 못 갔는데 이제 조금 이제 청소 사업은 2023년도에 철수했는데 좀 억울할 법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또 이제 AMR 물류 이동 로봇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관련해서 산업용 로봇이 좀 돌아가면서 노란보트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못 갔던 기업들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던 기업들이 좀 순환매 차원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오히려 어제 같은 시장에서는 또 유일무이하게 또 유진 로봇이 로보티조와 함께 좀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 저는 이제 좀 본격적인 상승이 좀 시작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서 목표가는 그대로 매수가 대비 한 20% 수준으로 좀 봐보겠고 다시 한번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번 달 안에 17,000원과 18,000원 라인대는 충분히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간단하게 YJ 링크 어저께 했던 거 잠시 말씀드리면 어제 좀 이제 시세가 좀 살짝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스피어라든지 캔코아 에로스페이스, HVM 지금 이제 스페이스 X 향 관련된 부품 기업들이 다 같이 한 10% 내외의 반등 흐름이 그죠?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 스페이스 X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고 YJ 링크는 테슬라에도 그리고 스페이스 X에도 SMT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스페이스 X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우주 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특히 테슬라 향 우주 항공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호 말 나왔으니까 네. 지금 보니까요. HVM이 7%대, 스피어가 13%, 네. 캔코아 에어로가 4%, 인텔리안 테크까지도 맞습니다. 8%대 가고 컨택이네요. 컨택이 6%대 가고 이 네. 밑에 라인들이 다 맞습니다. 가는데 이 중에서 뭐 한번 보고 봐야 돼요? 스피어가 이제 공식적으로 10년 동안 특수 합금을 스페이스 X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시장에서는 스피어가 가장 이제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프리에서도 한 10%대 가장 강한 상승을 그러네요.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피어가 지금 공식적 오피셜로 하고. 스페이스 X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는 또 캔코아 에로스페이스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지금 이제 한 7%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5%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얘도 공식적으로 스페이스 X에 지금 이제 합금과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HBM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결국 HBM도 특수 합금을 또 이제 그렇죠. 특수 스페이스 합금하면 X에 HBM 공급하고 이었는데. 있는 기업이다라고 의식하고 있는데 일단 HBM과 스피어가 그래도 스페이스 X 쪽에서는 가장 핵심 수혜주다. 그 다음 차례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에 움직이고 있는 우주항공은 테슬라 향 관련된 수혜 기업들 중심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스피어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HVM 그 다음 차례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YJ링크는 테슬라와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확실한 연매진 네, 뭐. 맞습니다. 네. 스페이스 X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페이스X가 미국에 이제 네. 상장된다는 거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하니까 오늘 완연하게 연관 테마들 가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이 진짜 좀 어려워요. 앞서도 네. 얘기했지만은 브로드컴이 저렇게 되면서 네. 약간 하지 그런데 또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우는 사상 최고가고 그쵸, 오늘 일발 뭐 어디로 갈까요?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을 또 가야죠. 공략을 할 거고요. 실제로 보로노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왔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 지금 시장은 여전히 점도표는 지금 1회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지만 내년에 이제 2회 이상 할 거다라는 이상이죠. 거. 네. 특히나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내년 상반기에 지나면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저번에도 이제 지금 보면 반대표가 이제 3표, 물론 그 중에 한 표는 더 내려야 된다. 네, 50bp 밀원. 인하를 이제 주장을 한 거지만 어쨌든 반대표가 이제 좀 많이 나왔고 그런 측면에서 연준의 어떤 지도력 뭐 이런 것들 의장의 지도력 이런 것들까지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말 그대로 트럼프의 뭐 오른팔 왼팔 뭐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분이 또 차기 의장 지금 잠재적 연준 의장이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부르고 있거든요. 뭐 그분이 내년에 이제 연준 의장이 되면 하반기에 한 번 더 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뭐 기본적인 옵션으로 깔고 가는 거고 특히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알테오젠을 대체하는 코스닥의 대장주가 누가 될 것이냐. 또 대장의 이제 상을 가진 하나의 종목이 그래요? 바로 보로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표적 치료제를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고 암 중에서 발병률도 가장 높고 사망률도 가장 높은 폐암의 타겟으로 하는 VRN11이라는 후보 물질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10월달에 세계 폐암학회에서 VRN11의 임상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했죠. 객관적 반응률, ORR이 무려 이제 75%를 기록을 했고, 그 중에서 완전 간의 사례까지 이제 발견이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척추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폐가 두 개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폐는 사실상 암이 발병을 하고 나면 전이가 굉장히 좀 잘 되고, 폐암이. 특히 척추에 붙어 있기 때문에 척추 쪽으로 가장 먼저 이제 전이가 되고, 척추에 전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은 혈관을 통해서 뇌로 이게 타고 가거든요. 암세포가. 뇌의 전이가 굉장히 좀 잘 돼요. 그래서 지금 척추나 뇌로 전이된 환자들은 사실상 표준적인 치료요법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VRN11은 사실상 뇌로 전이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했는데 무려 75%의 객관적 반응률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BBB 셔틀 플랫폼, 결국 뇌에 뭔가 질환이 생기면 알츠하이머가 됐든 폐암이 전이가 된 거든 어쨌든 뇌에 뭔가 질환이 생기면 약물을 주입을 해도 이 뇌혈관 장벽을 뚫지 못하는 게 가장 문제였잖아요. 근데 보르노이의 VRN11이라고 하는 이 후보 물질은 뇌에 전이된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상당한 이제 효용을 입증을 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VRN11의 이제 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이 비소세포 폐암이라는 건 전체 폐암 환자 중에 소세포 폐암 환자가 한 20%, 비소세포 폐암 환자가 80%, 그중에 또 비소세포 폐암 환자 중에서는 EGFR 단백질 변이 환자가 거의 80%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단백질 변이, 특히 폐암 같은 경우에는 뭐 EGFR, 맵 변이, 랩 변이 이런 여러 가지 변이들을 얘기하는데 그 EGFR 변이에 대해 타겟하는 표적 치료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렉나자가 이제 유한양이 개발한 렉나자가 표준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표준 치료제였던 타그리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네. NCCN의 타그리소의 병용요법과 렉나자의 병용요법까지 이제 표준 치료제로 이제 인정이 좀 됐고, VRN11도 이제 1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까지도 연구가 좀 되고 있어요. 최근에 ESMO 산하의 이제 ESMO 아시아가 12월 6일 날 이제 발표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삼성 서울병원의 안명주 교수가 타그리소 대비해서 상당한 이제 강점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 직접 구두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보르노이의 VRN111 타그리소와 비교했을 때 뇌 투과율이 보르노이가 2.0인데 예. 지금 타그리소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0.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치료요법이 없는 뇌로 전이된 환자들한테는 보르노이의 VRN11이 거의 유일한 희망이다. 예. 그러니까 일상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르노이가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추진을 하겠다는 걸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건 특별한 경우에 치료요법이 거의 없는 환자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놔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한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요법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VRN11의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좀 해둘 수 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시총 한 4조 원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저는 타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렉나자와는 어떻습니까? 렉나자와 리브리반트는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폐암 1차 치료제로 이미 승인을 받았어요. 예. 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NCCN에서 렉나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까지 1차 치료제로 권고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EGFR 변이 폐암에 대한 1차 치료제는 렉나자의 검증된 매출이 거고. 검증이 네. 된 거고요. 근데 이제 보르노이는 그 기본적인 일반적인 환자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로 전이된 환자들한테 폐암에서. 쓸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치료요법이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차트 보시면은 주가가 최근에 거의 26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쭉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가가 21만 7천 원이니까 21만 5천 원, 뭐 21만 원 요 부근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 좀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25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폐암 환자분들 정말 폐암 자체도 위험하지만 이게 전이가 되는 그렇습니다. 게 가장 빠르지 않습니까? 폐암에서는 또 우리 렉나자의 유한양이 있고 이 보르노이가 꼭
뇌로 전이되는 네. 것까지에서도 좀 좋은 성과를 함께 내주기를 양대 축이 돼주기를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준호 매니저의 일반은 슈어소프테크. 슈어소프테크, 현대차그룹의 이 자회사 모셔널이 네. 내년에 맞습니다. 로보택시 국민 로보택시의 프로그램이 나갑니다. FSD와 대항마가 된다는 또 매일경제 단독 기사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